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일주일 안에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빅 이벤트였었고요. 뭐 제가 선거 총선을 꽤 여러 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해겠죠. 굉장히는 아니고 뭐 약간 여러 해인데 여러 번 봤는데 네. 제일 재밌었던 선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메인 세대로 올라왔구나. 지금 이제 메인 세대들은 40대구나.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생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의사결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됐구나.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한 총선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총선 어떻게 소장님은 투표 잘 하셨어요? 했죠. 네. 막 손 소독하고 비닐장갑 끼고 예. 마스크 벗고 검사하고 이제 아주 그걸 보면서 네, 야 네. 이렇게 하면은 애들 저렇게 그냥 계약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애들은 또 어른들이랑 다르니까요. 네네. 네. 아무튼 네 재밌는 총선이었던 것 같고 예 아무튼 이제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게 압승으로 끝난 이유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차 빨리 안정화시키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경제를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리는데 아마 이제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일단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도와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네. 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 탄력.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네. 네. 소장님도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아마 이미 제도들은 다 나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이제 이게 결정들이 안 된 사항들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던 것들이 아마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마 다주택자들 과세 정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다주택자를 좀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주택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정책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임대주택들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진짜 좀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3기 신도시 건설을 함으로써 서울시를 분산시키는 것들 그리고 서울시를 진짜 분산시키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3기 신도시와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착공을 하고 준공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번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지금 HUTX-A도 착공을 했는데 계속 지금 2023년, 24년 개통한다고 하다가 2027년까지 밀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B랑 C도 사전에 조금 충실하게 진도를 좀 빨리빨리 빼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3기 신도시의 맹점 중에 하나가 자연만 좋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원이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원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들어가든지 혹은 또 기반시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광역 교통망이 좋아지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추진이 돼야지 따로따로 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저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전국과 총선 이후에 이제 그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렸어요. 또 SOC가 4조 정도를 또 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꼭 빼서 가야 되는 건가라는 그래서 뭐 의문도 지금 생기더라고요. 진도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네.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왜 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른 쪽에 비용을 쓸 것들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돕는 일에 아마 쓰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궁극적으로 어떤 게 당장 지금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할 것들은 하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임대료 상한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또 하기로 했던 거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채권 입찰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만큼 시세만큼의 프리미엄을 갖고 가는 것들을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한 것 같고 그 불로소득을 개인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에서 공공적인 차원으로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채권을 팔게 하는 거예요. 사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채권을 판 금액으로 생기는 이익은 또 이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또 복지 기금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은 나쁜 거, 불로소득 이렇게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항상 핵심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들, 불로소득자들 규제가 아니라 주거 복지와 실수요자들 보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분양가 자체를 낮춘다고 하는 것들은 저렴한 주택들, 좋은 주택들을 저렴하게 분양을 받게 하고 싶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채권 입주자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당첨이 안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당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양극화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따져보게 되면은 이게 원래 취지로 추진했던 정책들과 또 반대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좀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서울 서남권에 뚫리는 세 개의 길. 교통 개벽에 이은 인근 기대감 솔솔. 서울 서남권의 교통 여건이 크게 좋아질 3대 빅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일대 부동산의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영등포, 양천, 구로구뿐만 아니라 광명, 안양 등 인접한 경기 지역 도시들이 수혜를 볼 지역으로 꼽힌다. 빅딕, 디그가 이렇게 파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큰 삽, 거대한 삽, 뭐 이런 큰 삽질 뭐 이런 뜻일까요? 말이 이상하네요. 삽질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삽질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제발 좀 삽질을 좀 많이 해주시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정말 공사를 많이 해서 그 공사의 결과들이 결국 이런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빅디, 그러니까 큰 삽질은 많이 하는 정부가 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세 개의 길은요. 네. 첫 번째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요. 네. 서부간선도로는 아시겠지만 목동부터 시작해서 저쪽 금천구 시흥동굴에서 그 밑에 경기도 지방까지 내려가는 그 안양천 옆길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국회도로 지화인데요. 국회도로가 뭐냐면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신월동에서 인천까지 돼 있고요.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길이 국회대로죠. 국회대로. 네. 거기를 지화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경인고속도로를 지화하면서 경인고속도로가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하고 서울이 붙어 있는데 그건 고속도로 주변이라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던 분이었는데 그게 지화하게 되면은 그 고속도로 주변도 입지를 활용할 수 있게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테니까.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공원이 생기게 되면은 기존에 못 들어왔던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지를 되게 알차게 활용할 여지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꽤 오랫동안 공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2021년 4월에 일단 1차 개통을 합니다. 네, 1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네. 이것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하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네.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혜택을 볼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서울 쪽은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강서구 화곡동 이런 지역들이 아마 혜택을 좀 볼 것 같고요. 또 목동 아파트가 아마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 재건축할 때도 좀 새로운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단절돼 가지고 이게 좀 통합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을 살려서 연결하는 좀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예,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또 하나는 네. 이제 한강대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월드컵 대교입니다. 제가 본 그 다리 만드는 공사 중에서는 최장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보셨죠? 진짜 네. 그 기둥만 봤잖아요. 그렇죠. 기둥만 본 게 벌써 거의 20년 가야 되지 않았나요? 저희 예전에 그 고양시에 살았어서 네. 이 길을 강변북로 지나가다 보면은 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저건 뭐야 하고 맨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리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려요. 걸리는데 거기는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데 제가 문제 내 볼까요? 그걸 네. 지금 한강에 있는 한강대교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힌트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20개는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한 27개? 예, 29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데 네. 다 아무튼 외우세요?
다 외우죠 저는. 네. 왜냐면 그거 갖고 책도 썼고 한 챕터가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시간 관계상 테스트는 안 할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29번째 월드컵 대교고요. 이게 서울 마포구 상암동하고요.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오세훈 전 시장 때 추진했던 건데 이제서야 이제 개통이 되는 것들이고요. 박원 시장님이 지금 3기잖아요. 네. 3기 될 동안에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 네. 2010년 4월에 착공을 했다고 나와요. 네네. 네, 착공되기까지도 또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네. 10년에 착공하고 올해가 20년이고 음. 이제 앞두고 있다니 정말 잘 됐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도로망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다리도 도로가 될 텐데 주거 지역이 좀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한강 북쪽에 있는 분들도 한강 남쪽으로 주거지를 좀 넓게 생각할 것이고 한강 남쪽에 있는 분들도 한강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뭐 상암동은 당연히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영등포구나 강서구, 양천구 쪽에서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교통이 또 분산되잖아요. 이게 이제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좀 분산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 그 강변북로 타고 예전에 일산에서 서울 가려면 성산대교 이제 넘어갈 때 늘 그쪽이 막히잖아요. 지금 성산대교하고 네. 가양대교 사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좀 빠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다 좋아지는 거죠. 네. 다리에 대한 정체성도 막 가양대교도 너무 좁거든요. 그것도 조금 정체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리든 지하든 뭐 급행 도로든 생기는 것들은 주거지를 확장한다는 개념에서 굉장히 이로운 바람직한 현상들이고요. 아무튼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 현지 주민들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느낌이었던 서남권이었잖아요. 네. 그 서울 안에서도 지금 네. 이제 저 서울시 생활권 계획 가지고 2017년도에 책을 썼던 게 서울 부동산의 미래입니다. 네. 제가 냈던 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기사를 보시고 한 제 팬분이 장문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뭐 동부권, 뭐 서남권 되게 강조해서 많이 썼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는 특히 힘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김한효 소장님께서 서울 부동산의 미래에서 예측해 주신 것들이 100% 다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집도 샀고 감사하다고 메일이 왔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거기 제가 다 언급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뉴스원 기사입니다. 네. 청약 1순위 우선 거주 요건 2년, 재당첨 제한 10년 적용. 청약 1순위 자격이 되는 우선 거주 요건을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청약 재당첨 제한 기한도 10년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 재당첨 자격 등을 강화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소장님이 좀 보시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고요. 네. 뭐 정면에 이제 이미 나왔던 정책들인데 그것들이 4월 17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좀 포인트일 텐데 청약 1순위 요건이 지금까지는 거주 1년이었었는데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에서 청약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에요. 수십 년 사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분들이 보통 1순위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사 가셨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지역이 과천입니다. 과천에 최근 2년 동안 이사를 굉장히 많이 가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1순위 조건을 채웠는데 갑자기 1년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넘은 과천에 2년 이내에 이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만약에 2년 안에 혹시 분양을 하게 되면은 1순위 요건이 안 되는 것들이고 좀 분양 일정이 오히려 밀려서 이제 지정타 같은 경우, 직전부터 같은 경우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것들이어서 재밌는 현상이 나올 것 같네요. 좀 연기되길 미룬 보통 빨리 땡겨서 분양하길 바라기도 할 텐데 이분들은 좀 늦게 하길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바라시겠네요. 네. 아무튼 입지에 따라서 이게 뭐 조건이 강화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도 있고 과천처럼 문제가 안 생기는 지역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그 재당첨 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건 좀 두 가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 지역,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이 안 돼요. 한 번 당첨이 되면.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재당첨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7일 전까지는 네. 1년에서 5년까지 대당첨 기간이었었는데 저 머리 연장이 아프다.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안 생기고요. 네.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 단기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이사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전매 기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꼭 보시고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한 번 이사 가면 새 집에서는 10년 산다. 그런 분들은 아무 무사 문제가 없고요. 나는 이거 3년 안에 무조건 이사 가야 되시는 분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만 좀 챙겨서 스케줄 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